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공약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민선 8기 들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전주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터 개발 방향 등 전주시의 개발 사업에 대해 특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범기 전주시장 그리고 김인순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나 전화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시민의 숲 재생 사업에서 전시 컨벤션 중심으로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힌 전주시. 민자 3천억 원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부지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 부지랄지 호텔 부지랄지 전반적으로 이제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개발 계획을 바꾼 종합경기장 사업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숲 조성에서 전시 컨벤션 중심으로 개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절차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틀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주시 미래유산인 종합경기장을 시민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나?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과 방식도 매번 달라지면서 10년이 지났다며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지 않고 무작정 야구장 철거, 종합경기장 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우범기 시장이 확정한 민선 8기 89개 공약 사업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황방산 터널 개통과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을 앞세웠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어떤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반발하는 많은 시민들의 저항을.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은 국비 5조 원을 비롯해 모두 8조 8천억 원 규모. 이 가운데 60%인 5조 6천억 원이 우범기 시장 임기 이후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범기 전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인순 전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참 힘들게 모신 연사분들인데요. 생산적인 토론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반년의 소외와 더불어서 앞서 뉴스 보셨겠지만 또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제설 작업 최근에 시민들 관심 많은데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아울러서 고금리에 경기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격려드립니다. 네, 김 박사님 6개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토론 초반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총평해 주신다면요. 실제로 대내 경제 상황 자체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가에 대한 관심들이 시민분들은 그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대설 경보에 관련한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전주시에서 발생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정치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향후에는 실제로 이제 시장님이 앞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것도 일상생활 정치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단 종합경기장
계획부터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기존 시민의 숲 재생 사업에서 전시 컨벤션 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뀌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전주시가 필요로 한 시설이 반드시 들어서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대로 된 국제 행사를 유치하거나 국내에 예를 들어 의사들이 전국 행사를 전주 유치하거나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은데 대구, 부산, 광주 거쳐서 대전 거쳐서 전주는 지금 빼먹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컨벤션 하나 없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 제대로 된 컨벤션 센터 정도는 들어서야 되겠다는 취지고 아울러서 우리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게 이제 코로나 전에 오셨는데 네. 관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머물지 않고 잠자지 않고 떠난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처럼 큰 도시에 5성급 이상 호텔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최소 5성급 이상 호텔 정도는 들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 전주 시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쇼핑을 위해서 전주를 떠나시는 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 세종에 있을 때 보면 세종에 뭐 쇼핑몰이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 전북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은 경제가 전주가 경제도 약한데 막상 돈을 쓸 때는 전주를 벗어나서 쓰는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컨벤션 센터, 호텔, 대형 쇼핑몰 네. 아울러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시민의 휴식 공간 이 4가지 시설이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사님? 네. 뭐 필요성이 이전부터 있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그게 그만큼이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게 전주시하고 전라북도 간의 부지 무상양여 절차로 이루어진 것은 2005년도의 일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합경기장을 여기에 지어야 된다.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 일종 육상 경기장과 더불어서 야구장을 옮겨야 되니까 지어야 된다 하면서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롯데를 개입을 시키자. 롯데를 불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 진행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그게 아니다. 재정 사업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민에게 이걸 숲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같은 시장님께서 갑자기 또 다른 방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시간들을 거치게 되면서 총 아마 올해로 17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네. 강산이 2번 변할 시점인데 무언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은 있으나 실제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울산에서도 이 컨벤션 센터를 열었었어요. 7월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기 그 회의가 6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소회의가.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지역 방송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뉴스로 보니까 네. 이거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컨벤션 센터는 안동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컨벤션 센터가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데 전주의 컨벤션 센터는 어떤 컨벤션 센터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사업에 있어서의 그것과 다르게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진짜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회의는 어떻게 유치할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실은 시민들은 컨벤션 센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코엑스 같은 경우도 실제 가동률이 70%거든요. 코엑스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가동률이 70%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공항과의 연결성 얘기가 나와요. 인천공항으로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이 코엑스에서 바로 인천공항이나 김제공항으로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는 여건, 네. 지하철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시설의 운영이 25,000제곱미터에서 5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구체적으로 향후에는 제시를 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절차를 충분히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지적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전시 컨벤션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운영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동안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기 때문에 우리 전주의 경제가, 전북의 경제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 중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중앙부처 합동으로 하고 있는 박람회,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박람회, 지방에서 합니다. 라고 결론이 나요. 우리 전주, 전북은 신청조차 못합니다. 왜? 그 행사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할 때 어떻게 도느냐. 대전 갔다, 대구 갔다, 부산 갔다, 광주 갔다, 전주 건너뛰고 수도권 갑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링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래서 저는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항 문제도 당연히 새만금 공항이 2028년 개항에 준비해서 연결시켜야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국제 행사라든지 이런 유치하는 부분. 지금까지 우리 전주는 왜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냐면 신청서를 낼 자격이 없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뭘 유치를 할 건지 고민을 하죠. 그리고 제가 만나본 이 민간 단체 분들 말씀도 전국 행사를 유치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판매 문제, 판로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 코엑스 70% 말씀하셨는데 광주 컨벤션 센터가 나주의 혁신도시 생기기 전에 잘 안 됐죠. 근데 나주 혁신도시 생기고 나서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짓고 있죠.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만 해도 혁신도시의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대규모 행사할 때 전주에 제대로 된 컨벤션 센터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주에 해달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는. 네. 저는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컨벤션 센터가 규모 자체가 적은 컨벤션들은 거의 영업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컨벤션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는 상태고 네.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우리 전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전북의 모습이 이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 지금 저는 컨벤션 센터를 세우려면 우리 전주가 전북이 다시 경제력이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이 됐을 때 혁신도시가 제대로 컸을 때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상태로 저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시작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7년 동안 못했던 그 부분은 제 임기 4년 내에 끝까지 못 갑니다. 그지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말씀하셨던 공학 문제, 어떤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포괄을 해서 제대로 기틀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박사님 이제 규모를 전시 컨벤션의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이제 협상 대상자가 있잖아요. 롯데가 네. 있는데 또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그 정도 더 좀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력에서의 축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의 축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00제곱미터가 5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저는 시민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주장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저는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되었고 그다음에 삽을 떴었던 사업이 멈추는 상황을 지금 발생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삽을 뜬 상황은 아니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결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시민이 결정했지 협상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협상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로 재정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롯데가 필요해라고 해서 롯데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같이 개발합시다라고 얘기를 불렀어요. 그런데 경기장을 짓는 데는 재정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시 롯데가 왜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들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은 다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왜 우리의 땅 위에 시민의 숲을 만들기 위한 우리 땅 위에 다시 왜 롯데가 들어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직접적인 협상의 대상이 된 적도 없고 그 내용의 과정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롯데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재정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렀었는데 협약 초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다시 롯데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시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초기에 그런 취지에서 롯데하고 협상을 해서 MOU를 맺었죠. 네. 그러면 제가 와서 검토한 결과로는 초기에 롯데가 하자고 제안했던 대로 했으면 벌써 다 끝났고 잘 됐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여러 번 바뀌면서 오히려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그 입지에 다른 국가 사업을 저희가 시에서도 유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면적 좁아지고 이런 지금 절차를 겪어왔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롯데하고 협상을 맺은 이후에 협상이 지금 깨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협상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지. 제가 별도로 다시 롯데를 끌어들인 게 아니고 롯데하고는 협상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협상을 전주시가 깰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전주시가 롯데라고 하는 기업과 협상해서 했던 부분을 전주시가 스스로 처리를 하면 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시게요. 누가요? 시가 당연히 비난을 받죠. 그 2005년에 거기를- 협약이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유효하니까 지금 협상하는 거는 그 협상을 수정하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네. 새로운 걸 협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자꾸 이제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대중 컨벤션 제가 하고 지금 저희 시에서 롯데 쪽에 얘기하는 그 면적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 1관, 2관을 합친 정도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왜? 1관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새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는 시작을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면적을 시장을 하자는 게 제 취지고 또 그것 자체가 요즘에 컨벤션 센터의 추세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 7월에 취임하고 나서 광주도 보내고 수도권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담당 직원들을. 그 이유가 가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컨벤션이
작은 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면 예를 들어 새만금 컨벤션에서 해도 돼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큰 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전라북도의 그래도 대표 도시인 전주에 최소한 국제 행사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컨벤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게 새로 롯데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협상 MOU를 수정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주시가 별도로 땅을 쓰려고 한 게 있어요. 요건 요것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땅의 면적도 바뀌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뭐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절차만 거치는데도 아마 최소 1, 2년, 2,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시 거쳐서 새로 시작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식을 그 말씀하셨던 전주시가 결정했던 거는 전주시에서 정한 거지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네. 하겠다. 이런 취지를 근데 말씀해 그런 주신 방향으로 거죠. 협상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협상 상대방에서 안 쳐다본 거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의 그런 개발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럼?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컨벤션 센터 하다 보면 지어주려면 사실 롯데 입장에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땅의 문제를 기부대 양해로 할 것인지 대물 변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했던 협상에는 야구장이라든지 육상 경기장을 롯데에서 지어주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재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컨벤션 쪽에 더 크게 많이 쓰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은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 협상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견을 물으면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 협상력에서 지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제가 더 말씀드려도 네. 되나요? 네, 이제 말씀하시고 대한방직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롯데가 가지고 있는 파이는 1이라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파이라는 게 그러니까 롯데가 이 종합경기장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킬 수 있는 자기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여할 수 있는 지분 자체가 그때 1이었는데 지금도 1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 유지가 되는 효력을 발생하고 면적이나 이 있다는 부분은 건가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MOU를.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럼 이전 정부에서 이전 지방정 민선 7기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협상이 저는 좀 이제 뭐 큰 흐름만 알지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협상이 좀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짚어봐야 그러니까 될 협상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쭉 진행을 해서 협상이 끝나면 뭔가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협상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만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종합경기장은 여기서 네, 좀 네, 마무리 네. 짓도록 하고요. 이제 대한방직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뭐 결정된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뉴스에서 보셨지만 내일 이제 공장 그 철거식을 하고 자광 측에서 경제비전 선포식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지요. 예. 자광 쪽 개발, 대한방직터 개발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물론 공약으로도 많이 담으셨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경기장하고 사실 대한방직 터는 사실은 같이 봐야 맞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원래 시에서 그 땅을 샀어야 맞다. 근데 이미 지나왔다. 그리고 민간에서 샀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민간에서 투자하겠다는 거는 적정한 수익이 나니까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민간에서 투자하겠다는데 행정에서 너 투자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행정은 지금
여기저기 민간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전주시에 제발 투자 좀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다수 지자체는 투자 유치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한방직의 경우에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종합경기장하고 대한방직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이제 그 땅의 소유가 누구냐, 민영이냐, 공영 개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주 시민한테 필요한 시설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하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대한방직 터에도 원래 컨벤션이 작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두 군데 그렇게 작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컨벤션 같은 경우는 대한방직 터에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네. 그건 물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대한방직 터의 경우 민간이 투자해서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민영 개발이다 보니까 요즘 뭐 잘 아시지만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의 문제. 네. 아울러서 전주에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개발 과정에서. 아울러서 그 개발할 때 전주에 있는 건설업계가 얼만큼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맞아지면 단순한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이 신속하게 지금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 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일 철거를 시작을 하는데 네. 그 건물 자체가 성면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성면이다 보니까 철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1년 들었어요. 정도 걸립니다. 철거도 안 해놓고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 기간 동안 저는 충분히 시의 뜻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협상을 끌어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네, 대한방직터가 개발이 되려면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공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따른 말씀하신 대로 개발 이익 문제 때문에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이 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죠. 네. 그때 모아졌던 시민들의 의견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네. 일단은 이제 분야별로 공무원 그룹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그룹,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그룹에서 4개의 그룹이 8명씩 이제 32명이 그룹, 4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 그룹에서 나왔었던 첫 번째 의견은 용도 지역을 유지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유지를 하면서 미래 산업을 이제 첨단 지식 산업이랄지 미래 산업을 여기에 집적화시키고 여기에 또다시 이제 일자리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안이었고, 그게 약 이제 50% 정도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공감을 얻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은 이제 현 업체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 한 79% 정도, 74% 정도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 안으로는 공공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을 여기다 지차, 그리고 되도록이면 생태적인 환경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게 한 43% 정도의 지지를 얻었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전주시에 제안했었던 것은 그 개발 부지의 40%를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해서 제안을 했었고,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업종이 겹치게 되면 입지가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고민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여기 건물이 많이 집적하게 되게, 이제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서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후에. 그것을 제안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이게 벌써 이제 지난해 초인데,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물, 권고안, 이게 협상에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안을 들고 협상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안을 들고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이미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공식적으로는 뭐 결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도는 나갔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 상대방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협상이 꾸준히 됐어야 되는데 이제 협상 자체가 중지가 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는 의미는 받을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당연히 상생방안 마련해야죠. 근데 우리 전주에 그 정도 수준의 대규모 공사가 있게 되면 전주에 있는 소상공인은 3, 4년 결코 불황에 빠지진 않습니다.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직간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아울러서 그런 어떤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저는 민간의 투자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는 게 지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시작하지 않고 나타날 부작용이 무서워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건 저는 그것은 아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문제를 무시하자 이런 취지 결코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교통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는 게 환수해서 결국에는 교통이라든지 다른 쪽에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예 그냥 가만히 있자.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고 뭔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전주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면 많은 시민들도 원하는 분 많아요. 전주의 한옥마을을 제외한 뭔가 다른 가볼 곳, 쉽게 얘기해서 돈 쓸 곳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사실은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철거를 한 후에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상생 방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저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방직터 개발도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좀 박사님 그때 참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좀 아니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뻥한 상황이 됐는데 대한방지 개발이 어떻게 무엇으로 성공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건지 이 주장이 설득은 안 돼요. 더군다나 남의 땅, 개인 땅 사유지에다가 어떤 개발 사례에 성공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민간이 투자를 모르겠어요.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랜드마크 타워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백화점도 만들 거고 지상에는 공원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제대로 된 개발을 통해서 이게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업이 투자한 기업한테도 이익이 나는 그런 방향의 저는 성공 사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워가 그 전체 쇼핑과 관광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쇼핑몰도 들어갔죠. 지금 현재 타워도 들어가는 거고. 이 대한방지 개발 안에 핵심은 3,000세대의 아파트 주상복합 시설을 넣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핵심으로 이해했거든요. 애초에 그 1차 아니, 사업 근데 그 계획 제안했을 때 부분은- 그랬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는 지금 거기 아파트 만들자고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도 하는 거고 분명한 네. 거는 지금 현재 초기에 제안했던 내용에도 보시면 아파트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워 만드는 거고 백화점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쇼핑몰 만들고 자광 본사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다 아파트만 생각해 나머지도 다 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그다음에 지상은 공원 만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광 측이 애초에 그 사업 계획안을 지금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개념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는데 당시에는 지금 반려가 보면 됐었어요. 이제 컨벤션 문제도 그렇고 규모 문제도 그렇고 이건 좀 봐야죠. 호텔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려면 저는 5성급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전주에 또다시 4성급 지어가지고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논의는 좀 어떻게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마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치열한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이제 그간에 진행해왔던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대한방지 부지는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니까 개발을 해야죠. 만약에 여기가 사유지이기 시에서 때문에 샀으면 공원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러니까 부분도 여러 가지 있죠. 검토가 가능한데 네. 지금 사유지인데 공원 만들자고요? 그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니까 왜 사유지를 공공이 나서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 투자를 요치하는 건 저는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겠다는데 왜? 뭐가 문제죠? 어떤 투자를요? 그냥 투자를 합니까? 여기 그러면 공업지역 위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 없이요? 용도지역 변경해서 하죠. 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변경하는 거에 특혜를 주시는 대해서 거잖아요. 개발 이익은 환수를 할 겁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분명한 어느 정도를 거는 환수의 지금 계획으로 그 두고 지침을 계시는지. 만들어서 할 거고요. 개발 이익 예를 들어 용도 지역을 바꿔가지고 얻을 수 민간 있는, 기업한테 네. 이익이 가게 하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건 협상을 지금 할 거고요. 근데 공론화위원회 공관에 보면 부지 40% 환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강 측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면 이제 그보다 낮은 식의 환수를 당연히 이제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협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지 제가 여기서 지금 딱 이런 개념은 아닌데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거는 땅 40%죠. 그게 그렇죠. 개발 이익이 얼마가 남든 나중에 얼마가 남든 땅 40%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정확하게는 40%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를 종상향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그다음에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이 이익 부분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환수를 할 그건 건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안 나온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은 당연히 지금 협상 중인데 그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와요? 네, 일단 이것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선 8기 들어서서 좀 그러니까 변화하는 그 부분이 많아서.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그러니까요. 시가 제안한 거죠. 아니, 이 민간 기업에서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시민은 제안을 한 어떻게 거예요, 생각하는가를 물었고 그것을 다시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안 한다라고 받은 이제 제안을 거죠. 한 거죠. 네.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또다시 협상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 자광 네. 측에서 이제 반응이 없었던 걸로 시장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요. 또 이 문제 요즘 또 나오는 게 사실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건설업 쪽도 그렇고 이 부분이 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김 박사님 이거 좀 짧게 짚어주시고 다음 주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롯데건설이 지금 1조 1,000억 원 자체를 수혈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 지역의 PF의 문제가 여러 지역, 여러 상황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네, 있어서. 부산 쪽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는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들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건 개별 기업의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게 지역에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쪽에 계획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개발이 이루어지다 멈춰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PF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종상향은 했는데 건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또 다른 제2의 먹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염려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상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 밟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지금 고금리 때문에 건설업계 지금 당장 시작 못합니다.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 상황이 좋아져서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1, 2년, 2, 3년 당연히 협상하고 준비를 해야죠. 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게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당장은 시작 못해요. 기업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게 보시나 봐요.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전북과 전주가 개발 낙후 지역인 것도 맞는 말이다. 방치되는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이 활력을 얻길 바란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종합경기장 전 면적을 물과 숲으로 공원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숨쉬기 편한 곳, 쉬고 싶은 곳, 편안하게 살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전주시는 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되 사업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또 시민을 위한 공원이든 상업지구든 대한방직터와 종합경기장 부지가 빨리 활용돼야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끝으로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보다 도민의 편의시설 제공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황방산을 좀 짚어볼게요. 황방산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반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시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도로 막혀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혁신도시하고 기존 전주시하고 막혀 있는 거고. 그래서 황방산 터널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혁신도시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연결할 수 그래서 있는 연결을 교통망이 당연히 필요하다.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황방산이기 때문에 저는 터널은 필요성은 뭐 100%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 터널 뚫으면 나와서 도로 막힌다고 하는데요. 차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터널을 뚫고 나와서 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또 생긴 문제를 행정이 해결을 해 나가야죠.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 줄도 미리 부작용 때문에 네. 일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터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부작용 들면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다들 같은 입장인데 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일단 반대하고 보시더라고요. 경험상으로 브라에스의 역설이라고 해서요. 막히니까 이것을 확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이쪽으로 막 몰리는 거거든요. 생각처럼 균등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분산되지 도로가 않는다. 균등하게 분산이 안 되고요. 또 하나 다시 도로 뚫어야죠. 그러면 통계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냈어요. 2100년이 되면 수도권에 1700만이 살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소멸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통계청 자료의 기준을 해보게 되면 80년이 채 안 남았어요. 도로를 또 뚫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 미래 80년을 위해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기후위기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교통의 문제를 도로를 뚫어서 계속해서 확보될 것이 아니라 교통의 욕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수요가 증대가 될 텐데 이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급보다는 이 수요를 억제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확장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통에 있어서는 완전 공영제 시스템에 있어서 공영제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요금 자체를 프리로 하시고 자동차 이용 자체를 억제하는 이 방법을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건 듭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프랑스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작게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교통의 욕구는 계속해서 그 충족을 해줘야 되는 수요들이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시가 매년 1년마다 10,000대씩 증가가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그렇다면 증가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걸 대응해 줄 건가라고 하는 부분의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더 역으로 생각하실 기회를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부분은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시도했던 게 세종시입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 시민의 의식이 그걸 쫓아가기에 저는 지금 좀 버겁다는 생각이고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가 되면 맞죠. 네. 이게 탄소 중립 시대에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시작했지만 잘 안 됐고 수도권에서 한때 이런 얘기도 나왔죠. 불편하게 해서 지방 내려가게 하자. 오히려 근데 지금 오히려 수도권은 GTX 놓고 있죠. 왜? 시민이, 국민이 지금 당장에 편안함이 필요한데 네.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마 이 저는 부분은 그다음에 80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0년 동안 우리 전주 전북은 이렇게 그냥 이대로 무너져 갈 겁니까? 그럼 인구를 어떻게 저는 확장을 그건 하실 아니라는 건가요? 얘기죠. 인구는 일자리고 기업이잖아요. 네. 그 일자리와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접근성의 문제고 그 접근성이 불편해서 안 오겠다는데 그런 접근성 해결도 안 해주면 그냥 이대로 네. 있는 상태로 주저앉아서 80년 후에 소멸되자.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이견차가 음. 크다는 걸 제가 네. 네, 방송 보시는 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관광 문화 분야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전주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정준호 배우 집행위원장 선임권 이 부분 좀 시끄럽습니다. 여기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공동 집행위원장을 선임을 한 거고요. 그 독립영화, 대한영화의 정체성은 반드시 지켜나갈 겁니다. 독립영화, 대한영화의 정체성은 지켜나게 돼. 또 전주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게 국제영화제잖아요. 확장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확장성 측면에서 정준호 배우가 일정 부분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뭐 입장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전혀 안 하시나요? 영화인들이 좀 중심으로 돼서 반대를 했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 독립영화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은 지켜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발언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 끝으로 못하신 말씀 많으시겠지만 좀 1분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 보니까 시장님은 본인 생각이 딱 들어서게 되면 다른 분의 이야기를 안 들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가 갑자기 생겼어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치의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 정치의 일상성 확보 이 부분들이 더 많이 좀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서 이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 우리한테도 느껴져야 되는데 될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혹시라도 제기된다면 그 시장님께도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지 하여튼 않을 뭐 거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40년, 50년 동안 우리 전주가 뭔가가 두려워서 변화가 두려워서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패가 무서워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그 발전이 탄소 중립 시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주가 지금 가고자 하는 거는 탄소 중립 시대에 앞서가는 도시로 가자는 의미지 굴뚝 산업 시대에 포항 만들듯이 만들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건물 20년은커녕 30년 넘은 건물이 훨씬 많아요. 에너지 비율 굉장히 낮습니다. 네. 당연히 고쳐야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발 사업에 대한 민선 8기 전주시의 의지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아우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처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